안녕하세요. 서울 수도권 분양권 특강을 하게 된 블루999라고 합니다. 작년 12, 21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올해 13 대책 이후로 분양권에서 기회가 있겠구나 예상을 해서 스터디를 구성하고 같이 좀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근본에 저희 스터디원 분들께서 지방 특강 요청하셔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 우리 지방분들께서 임마 이거 어서글론 쪼렙이고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자기소개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정보 제공 업자고요. 2018년부터 한 670여 편 정도의 임장 투자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외 활동도 좀 깊이 했고 친절하지도 않고 찍어주지도 않고 상담도 하지 않다 보니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뭐 대충 하는 거 아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착실히 준비해서 도움이 되는 3시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는 1교시부터 4교시.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1교시 개요편이고요. 2교시 흐름, 지역 이해 다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서울 수도권 분양권에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서는 서울, 4교시에서는 수도권 다룰 테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부산, 광주, 그리고 대구, 대전, 천안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시간 만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다람쥐 방송에서 이 강의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다 임장 보고 밴드로 들어오시니 그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개요 시작할게요. 자, 계략 상황, 사람과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분양권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실수요분들 낙폭과대 상급지 갈아타기 계속하고 계시고요. 현재 이제 핵심지는 좀 어느 정도 호가가 올라서 멈춘 상태고 외곽 좀 덜 아직 호가가 오르지 않은 외곽 쪽 거래가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이제 저가 매도를 기피 하시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매수율이 부족한 상태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춤한다 할 땐 또 다 어디서 구해 오시더라고요. 네. 지방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서울 수도권 투자자보다는 이제 저가 매도 실행을 좀 더 하시다 보니 자금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지금 뭘 사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서울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된 서울 수도권 쪽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걸 오늘 이제 얘기해 봐야 되죠. 지방 실수요는 지방분들끼리 알아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품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활발한 곳이 이제 신축 기축과 더불어 이제 재건축 핵심지 재건축이고요. 반면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극적이고요. 투자성 상품들은 여전히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분양권 거래가 전혀 없었죠. 규제지역 분양권 거래가 안 되던 근데 최근 신규 분양 시장이 타오르면서 그죠? 실수요도 진입을 하는데 실수요도 하는데 투자자들도 이제 대거 진입을 하면서 관심이 이 상품들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 받는 상품으로 올라섰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늘었죠. 일단 신규 계약, 신규 청약을 해서 계약을 하신 또 거래량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을 테고요. 그분들이 이제 당첨이 안 되셨으면 이제 뭐 신축 기축이든 구축이든 매수를 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초피 계약도 암암리에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아마 신축 기축보다는 더 많이 계약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편 이제 비주거 쪽은 여전히 좀 아직 상황이 많이 어렵죠. 이 고금리 시대 그간 이제 한때 차익형 상품들로 둔갑을 했던 이제 뭐 꼬빌부터 해서 지산, 오피, 생숙, 석상까지 다시 이제 이 고금리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형 상품으로 원복이 됐죠. 그러면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아마 이제 이 주거 쪽이 좀 확실히 좀 이 시장이 살아나야 비주거 쪽으로도 다시 건너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금리가 내려야 금리가 좀 팍 내려줘야 뭔가 좀 개선될 것 같은데 자, 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유지된다는 전망이 좀 많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참여권 우호적으로 전환되었죠.
일단 규제 완화됐고요.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예, 이제 서울의 다주택자분들도 강남권 청약이 가능해졌죠. 예, 중대가 나오니까요. 또한 지방 투자자분들도 서울 분양, 네, 예당은 안 되고 이제 줍줍까지 가시, 줍줍 상황까지 가시, 무순위 상황까지 가야 이제 되실 테고, 예. 아니 이번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지방분들께서 많이들 올라오셔서 예, 4구, 3구 계약하고 내려가셨죠. 네, 서울시장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네, 고분양가 추세. 야, 분양가 높은 게 뭐가 좋아? 예, 다주택자한테는 좋죠. 자, 저분양가로 나왔어요. 우리 문정부 시대처럼 로또 시대였죠. 당첨만 되면 막 5억씩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고갑전 실수요자들이 대거 시장으로 참여할 테고요. 뿐만이 아니라 예, 업자분들도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다주택자한테 돌아가는 기회가 줄어드는데 분양가가 높게 나오니까 임금보다 한 1억 정도 낮게, 임금 신축 기축보다 1억 정도 낮게 나오다 보니 실수요 관심이 저조합니다. 예. 예전에 5억 먹던 예, 그 기억이 있어서 1억은 애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예비제 당첨으로 넘어가고 또 무순위로 넘어가고 선착순까지 넘어가면서 예, 다주택자 그리고 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투자자분들께도 기회가 돌아갔죠. 근데 이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사업비 증액 문제, 시공비, 고물가 시대, 그 시공비도 이제 당연히 인상이 되고 그러면서 현재 예전과 같은 이 저분양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지금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아무래도 이 시공비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싸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좀 어느 정도 높게 나와야 예, 다주택자 분들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3월 들어서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시작한 이제 중화일구역, 둔촌, 장이 4구역 같은 곳들은 네, 이 무순위까지 이제 선착순 무순위까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중화일은 그 전에 끝났죠. 최근에 양평 10의 영등포자이, 역촌 1의 그 동부 아스테리움이죠. 1순위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게 나왔죠. 뭐 한 거의 10대 1에 가깝게 나오다 보니 이거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뀌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이 분양 눈치 보면서 이 분양가를 높이 받아야 돼요. 예. 비례율을 유지해야 되니까 분양가를 높이 받아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또한 이미 고분양가로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현장들 조정장이다 보니까 분양을 못 내고 있는데 이제 분양에 나설 테고요. 예. 몇몇 현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예비 청약자 입장에서는 조기과열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고가점 실수요자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업자님들도 조용히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예전처럼 대놓고 막 떴다방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려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걸 진짜 초피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직 청약시장이 조용한 지방광역시 줍줍하러 내려가야 되나 대안을 검토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좀 서울 청약시장이 이제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근데 뭐 이것도 분양가에 따라 다르겠죠. 고분양가로 나오는 현장들은 네, 선착순으로 가는 현장들도 반드시 나올 테니까요. 예. 그럼 그런 현장들 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이야기 그만하고 좀 찍어봐라. 예, 어디 무엇? 예, 항상 결론이 이거죠. 우리 무서워. 우리 지방 형님 누님들 항상 다 됐고 강의 들어오셨 됐고 예, 그래서 어때 무엇 이렇게 하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럼 어디 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 들어. 예. 자, 일단 어디 본인 상황에 맞춰서 상단부터 한 계단씩 내려가면서 검토하시면 되죠. 돈 있으면 2차전지 사고 엔솔 사고 돈 좀 부족하면 이제 삼성바이오 사고 안 되면 이제 뭐 얻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6만전자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많이 올랐죠. 반도체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에서 이제 수드러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부시장도 압구정 반포 대치부터 해서 그 아래에 있는 투기 과열지구 송파구 용산구까지 그리고 문정권 시대에 이제 KB 15억 이상 대치율 금지였던 서울의 이제 이선지들 거기도 안 되면 이제 권역별 동생들 안 되면 또 물량마다 미분양 지역까지 이렇게 하나 내려가면서 검토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럼 또 혹시 들어오는 데 없나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매도자들은 진짜 정말 매수자보다 더 빠르게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호가를 바로 팍팍팍 올리시죠. 정말 찾기가 어렵고요. 적절한 금액대에서 이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교시, 2교시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테고요. 자, 무엇? 어디 이제 지역 부분이 이렇게 봤고, 무엇은 뭐 신축 기축부터 이제 분양권인데, 신축 제재부터 다 기웃기웃거리다 결국은 분양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왜죠? 신축 기축 최고죠. 실수 강하고 회복 기대감도 있고, 근데 일단 투자금도 많이 들고 취득세 중과도 풀리고 있지 않죠. 그리고 종부세도 최근에 좀 인하가 올해 좀 인하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1주택자나 아니면 2주택자까지는 어떻게 될 텐데 여러 주택을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럽죠. 자, 재건축. 서울은 재건축이죠. 가오. 압구정이나 다 하고 반포나 대치동 쪽에 재건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전세가율이 너무나 낮다 보니 투자금이 신축 기축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취득세 중과도 못 피하고 최근에 이제 이 정비 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시공비 상승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흡수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 구역들은 이제 사업 지원 중단까지 그나마 서울은 그나마 좀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쪽 특히 인천 쪽으로 넘으면 이제 사업 중단이 될 만한 현장들도 좀 나올 것 같고요. 확실히 이게 좀 문제가 이 고물가 시대 시공비 상승 피해갈 수 없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그간이 이제 뭐 종부세 부담 때문에 특히 입주권 이렇게 해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투자금도 뭐 재건축보다는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여전히 낙폭 과대 상태인 구역들이 많이 남아있죠. 아직 안 올라봤자 한 2, 3천 정도 뭐 그 정도 반등한 현장들 여전히 있는데요. 이게 약점이기도 하죠. 순수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하다 보니 낙폭 과대 상태고요. 이건 투자 매수, 그러니까 이제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실수요가 주도하던 시장이다 보니까 좀 여전히 그래서 낙폭 과대 상태인데, 자, 그럼 투자 매수세가 언제 살아나느냐 그때까지 쭉 낙폭 과대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시공비 상승 이게 재건축보다 더 큰 문제로 지금 나타나면서 서울의 웬만한 구역들 한 150에서 거의 평당 한 150 이상 오른 구역들도 많죠. 핵심 구역들에서 외곽 쪽도. 그래서 뭐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봐야, 평당 600에서 700 정도 봐야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진짜 조합원 분양가와 비례율은 참조만 해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어요. 시공사가 요새 착공 전에 한번 올리고요. 또 입주 전에 또 키를 담보로 협박을 하죠. 얼마 올려? 이 조합놈들아, 얼마 안 올려주면 우리 키 안 줄 거야. 그럼 조합은 어떻게 되죠? 100점 100패. 착공 앞에서도 100점 100패.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데 예전처럼 기존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례율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조합원 분양가로 거기에 이제 피 더해서 총 배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러면서 이제 재개발 권하시는 몇몇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합원 분양가는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드시 오릅니다.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그래서 재개발이 한동안은 좀 이 고물가 시대에는 이제 이 제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은 죽어나가겠지만 확정가잖아요. 이제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니까 그렇죠. 분양권 서울 시중 반대 기대감도 있고 규제 완화도 됐고요. 전매도 가능해지고 서울도 이제 전매 1년, 양도세도 1년 있으면 이제 일반과세죠. 이런 강점들이 생겼고 투자금 최고죠. 뭐 서울 신축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뭐 둔촌이야 이 계약금 20%에서 좀 부담이 있었지만 타 현장당 계약금 10%. 서울 한 이선지 외에, 이선지는 한 뭐 후분양이면 15억 나올 테고 선분양 하더라도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나오겠죠. 그 외에 이제 3선지부터는 이제 한 10억 내로 나오는데, 그럼 계약금 1억으로 서울 신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뭐 분양권은 취득세도 없고 하니까 물론 이제 입주 때 가서 등기를 쳐야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서울 신축은 그래도 좀 가져가는 게 취득세 다른 거 정리하고
취득세 1주택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이렇게 하면 서울 신축을 또 어떻게 하고요. 그쵸. 이 고물가 고시공비 시대에서는 또 이제 정비 사업들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또 등기 안 치시는 분들도 전매로 다 넘기실 테니까 입주가 24년이면 좀 부담이지만 한 25년 하반기부터 26년 입주라면은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가 있죠. 2년 이상 기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때 그 2년 동안 전매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양날의 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양날의 검이죠. 소액 투자인 만큼 이 계약금 지금 대구가 사례가 될 텐데요. 계약금 이상으로 마피가 하다 보니까 양날의 검이다. 좀 주의할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어디에 무엇을 한번 묶어보면은 이렇게 어우 욱스름 안 돼, 그쵸?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3교시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분양 말고도 기존 분양권들 전매 가능할 기존 분양권 그리고 실수요 분들이 하면은 입주장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쪽으로 넘어가면은 성남, 안양, 광명의 수원 그리고 인천 쪽도 있는데요. 또 보고 시간이 되면은 전국도 한번 쭉 훑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은 뭐 다음 주 월요일 다람쥐 방송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접근 전략 알았다 이 서울로만. 그래서 어디 무엇? 아니 지금껏 말씀을 드렸는데 딱 찍어달라. 뭐 형님아 쟤 좀 무식해가. 존나 미련하게 현장 다 찾아가가 분양 일정 분양가 묻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좀 기다려 주소 좀. 지금 아직 저한테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준비를 할 테고요. 제가 막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되면은 현장 갈 필요 없이 탁탁탁 찍어낼 텐데 그런 능력 있으면은 2021년 가을장에 다 팔라고 했겠죠. 그거 못 맞췄으면은 무슨 뭐 그쵸? 뭐 존나 미련하게 현장 다 찾아가서 봐야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 다닌 현장들 하나씩 보면요. 그래도 역시 올해 강남권 대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요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와 3주구 와 그리고 15차 후분양 하죠. 신반포 15차 그리고 여기 신반포 4주구 메이플자리 그리고 신반포 21차 22차 방배 5구역 와 방배 6구역 와 다 내 차 제 거예요. 형님들 안 되더라도 저는 당첨될 거예요. 참. 여기 방배 3익 조국단지 그리고 방배 여기 13이죠. 13, 14구요. 좋다. 다들 좋은 곳들이고요. 청담자이 그쵸? 청담자이고 진주 미성 크로바 잠실 둔촌 주공 그리고 문정 136 여기 그리고 뭐였더라 길동 신동아 길동 헤리티지자였죠. 힘들어라. 욱수로 힘들다. 그죠? 그리고 여기 어디고 여기 그 천호 1구역 전매 풀립니다. 천호 1구역에 여기가 이제 호반이죠. 호반이고 여기 그 뒤로 이제 그 옆으로 천호 성내 4구역 그리고 천호 3구역 우리 줄줄이 분양 나옵니다. 하여튼 괜찮은 곳들 분양 쭉쭉 나오고요. 자, 동북권 한강 넘어가 보면요. 여기는 이제 여기 어디냐면 이제 갤러리아 폴에 여기 있고요. 아크로죠. 성수동입니다. 그 뒤에 이제 지역주택 2개 있는데요. 여기 뭐 물량이 많진 않으니까. 또 여기 중랑천 건너가면 여기 행당 7구역 여기도 물량 많지 않고요. 여기 물량 좀 많죠. 전부 다 일반 분양 돌리니까.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 여기 구역 바로 초역세권에 역세권에 시끄럽지 않고 일반 분양은 한강변 쪽으로 한강조망도 나올 겁니다. 그렇고요. 용답동 구역 좋죠. 청량리 입주장 입주장에서 분양권 전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긴 중화일구역 리버센 분양 마쳤고 장이 4구역 레덴트 자이 끝냈고 자 지금 하고 있는 휘영 3구역 형님들 안 돼도 저는 예당될 겁니다. 뭔 개소리고 그죠? 여기서 이제 딱 대각선 건너면 여기 이문 1구역 8사도 2단지에 8사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문 3, 이문 1구역 이렇게 되고요.
분양해야죠. 지금 이까지 올렸는데 분양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장이 6구역 아직 철거 마무리 단계고요. 여기는 그 유명한 장이 10구역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모르셔더라도 우리 전 목사님은 다 아시죠? 여기 사랑제일교회. 자, 아들이든 요새 딸도 목사하나? 자, 아들을 낳으면 목사로 만들어서요. 서울 제재 곳곳에 교회를 차려주면 대대손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쵸. 자,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아들을 목사를 키워야 되나? 그쵸? 부모의 참 교육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예. 아직 네. 뭐 합의했다고 하는데 말이 했고 아직 저기 이주 안 하고 있죠. 네. 참 어렵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날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진짜 2018년부터 이주를 했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데는. 자, 서부권 넘어가면요 공덕 1구역 와. 예. 그리고 영천 1구역 네. 거기가 어디고 하겠지만 예, 여기 경융자의 큰형님 옆에입니다. 예, 큰형님 옆에 있는 것들은 유심히 봐야죠. 예, 그리고 여긴 대조 1구역 그리고 여기는 네, 홍은 13구역이라고 네, 있습니다. 아마 선착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역천 1구역 동부 아스테리움 여기고요. 네, 끝냈죠. 여기 가재울 8구역 여기 할 거고요. 연희 1구역 네, 이렇게 올해 내내 줄줄이 나올 테고요. 경기도 넘어가면요 성남 안양 광명 중에서 성남 네 산성 1구역 시공비 문제 있죠. 합의가 돼야 갑니다. 착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 1구역 한참 여기까지는 철거 완료했고 여기 지금 철거하고 있죠. 도안중 1구역입니다. 그 뒤가 이제 중1 하늘채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자푸 네. 금광이죠. 네. 입주장 있을 테고요. 여기 금광 아니지 신흥이고 여기 금광일 가락매종 네. 입주장 끝났고 네. 분양권 거래 거의 끝났다. 아직 남한이 있습니다. 광명으로 넘으면 올해 광명 줄줄이 분양 소세지처럼 나오죠. 광명 대다수 구역이 아마 선착순으로 가지 않을까. 왜죠? 네. 일단 고분양가에 평형이 작다 보니 실수요분들이 좀 덜 선호하는 이제 5구 미만 평형들 막 4구, 3구 위주로 좀 많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될 테고요. 자, 15구역 포레나 입주장 되고요. 19구역 호반 네, 아직 완판 안 됐죠. 네, 선착순 여전히 좀 5구는 완판됐고 74, 84 남아있고 네, 3구도 여전히 좀 남아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할 때가 이제 광명 1구역 1구역인가? 죄송합니다. 네, 철산 8구 단지 완판했죠. 네, 철산자이 완판했고 여기가 이제 광명 1구역 그 옆으로 이제 광명 2구역 광명 4구역 여기 언덕이 여기거든요. 5구역 언덕 다 깎아내면 분양하겠죠. 시공비가 이제 꽤 여기도 한 150만원 인상됐죠. 예. 이러면서 이제 일반 분양으로 어느 정도 상세를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네, 비례율이 저하되면서 조합원분들께서 네,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갈 테고요. 정말 재개발이 정말 좀 어려워지네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 8구 단지 뒤에 여기 8구 단지 그 뒤에 이제 11 단지 여기도 지했습니다. 똑같이 분양 나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분양 나올 광명 9구역 여기 철거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11구역 저 언덕 넘어서 12구역은 아마 내년 정도 분양되지 않을까. 25년. 예. 아직 이주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주 한 2년 잡아야 광명이 보통 한 2년씩 이주했으니까 한 2년 잡고 해야 될 테고요. 여기는 이제 철산 7 단지 입주만 들어보니까 꽤 멋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네, 우리 3교시 4교시에 이 단지들 상황 자세히 좀 보면서 할 텐데 그냥 단순 나열식으로 하면은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터이니 전략이 있어야죠. 어디에 무엇 접근 전략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감히 이제 10여 년 만에 기회가 왔다. 전 그렇게 보고요. 특히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서울 이선지에 계신 실수요자분들 어디죠? 네, 마용성, 고덕, 신길, 목동, 분당에 계신 분들에게는 자기 집 정리하고 방배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반포까지 그리고 잠실 분양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아마 근데 유주택자는 이제 당첨 바로는 안 될 테고요. 예비자 당첨이나 아니면 선착순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죠? 현재 무주택자분들께서 갑자기 17억에서 20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기존에 자기 집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분들 자기 집 정리하고 좀 더 대출 기존 집도 대출이 있을 거잖아요.
좀 더 대출 받아서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분양 나올 터이니 그 정도 딱 이렇게 갈아타면 참 좋은 기회다. 자,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청약 그 수요 뭐라 해야 될까요? 가능한 그러니까 유효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좀 덜하지 않을까 좀 예상해봤고요. 반포 같은 경우는 뭐 한 25억만 나와주더라도 정말 싸게 나오는 거니까 27억 나와도 그냥 땡큐죠. 그러다 보니 1단지는 1단지 1, 2, 4주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여기는 뭐 잠실분들이 주로 청약을 도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실에 이제부터 본인 집 한 21, 2억에 정리하고 또 얼마나 좋아요. 바로 정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당첨되고 입주 전까지 한 2년 정도 시간 주어지면은 그때 상황 봐서 적절한 시점에 딱 정리하고 잠깐 주전으로 내려앉든지 월세를 잠깐 갈아타서 있다가 딱 입주할 때 넘어가면 최고죠. 그리고 후분양 쪽으로 많이 포인트 그러니까 조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용 증가하면서 선분양 쪽으로 전환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할 테고요. 자, 서울 이선에 대어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도 강남권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계속 넣어야 되죠. 여기도 분양가 싸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서울 이선지나 삼선지 분들한테 참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천에 이제 내 집 한 6, 7억에 계신 분들께서 갑자기 서울 이선지에 15억 이상 분양가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유효 수요가 좀 제한적으로 이제 배려가 처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기회가 좀 있을 테고요. 또한 이제 뉴타운에서도 연속 분양이 계속 나오죠. 이문희 희경 지금 3개 구역, 장이도 올해 많으면 2개 올해 내년에 한 최소 이제 2개 구역 분양이 나오니까 이렇게 볼 테고요. 자, 고분양가에서 미분양 가능 지역들 요거는 3교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분들께서도 기회를 이런 데서는 이제 지방분들께서도 기회를 아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9, 49 강남권도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투자 수요가 더 강하죠. 실수요분들은 바로 5구부터 시작을 하려 하시지 3구, 4구부터 시작을 하려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신혼도 4구는 좀 작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들끼리 싸움인데 이게 좀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뭐 행당 7도 그렇고 광명은 다 이렇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들에서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4교시 때 할 테고요. 또한 23년 입주장 개포 1 와 청량리 와 수색 3개 구역 입주하죠. 개포 1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은 11월부터 입주고 일반 분양 담청자들은 내년 1월부터 입주죠. 그래서 11월부터 입주할 때 이때 내년 1월 근데 올해 전매가 시작이 되면은 분명히 이제 전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5구죠. 주로 5구 위주로 전매 물건들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양 이제 비과세가 되잖아요. 1년 이상 했으니까 비과세가 되다 보니 그냥 등기 안 치고 그냥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실수요자분들께서 딱 이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올 테고요. 청량리는 지금 4개 단지죠. 그 주복 3개, 아파트 1개 단지인데 입주장이다 보니까 좀 저가 매물들이 나온다면 또 기회가 있을 테고요. 수색 3개 구역 입주 시작되니까 여기서도 분양권으로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분양권 전매 사실 그가 뭐 서울 분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시절에 이런 어떤 이제 그 고가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은 이제 사회 악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 하지마 안 돼 그런 것 좀 하지마 그냥 살아 임마 그랬죠. 그냥 벽화 칠하고 바닥에 좀 칠하고 그러면 살면 되지 무슨 왜 자꾸 새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거야 이 못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민주당은 이제 반개발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 물량도 적었고 신축 입주 물량도 상당히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안 되지만 그런 분양권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그러니까 신규 1순위는 신규 분양권이지만 기존 분양권에서 전매 혹은 또 뭐 초피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되고요. 자, 수도권으로 나오면 성남 광명대 안양수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왜죠? 한쪽은 신규 분양장이고요. 한쪽은 기존 분양권 혹은 입주장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4교시 때 다루도록 할 테고요. 자, 여기는 전매 제한 3년이죠. 실수요자분들께
양보하시죠. 네, 굳이 그때 한번 전세가율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네, 인천 분양권도 네, 좀 더 기다렸다가 네, 작년에 분양한 건 아니 2년 전에 분양했던 건들은 지금 다 마피 상태죠. 네, 6억의 분양한 건들 지금 마피 1억 이상 나는 상황이 옆에 있는 신축이 지금 5억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랑 마피 상황이 좀 비슷하게 전매가 풀리면은 대구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 굳이 미리 가서 할 필요 없고요. 예,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큰형님들 좀 시장이 확실히 살아나는 거 보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진 않습니다. 인천은 네, 좀 예전에도 그랬고 2019년 이제 반등장 때도 그랬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신규 분양 3총사와 더불어서 미분양 3참사. 자, 부산 광주는 쪽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요거는 미분양도 무심하라. 할인 분양할 수 있다. 그렇죠. 할인 분양과 그렇죠. 대구죠. 그와 더불어 그리고 대전이랑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 1,000만 원 이런 게 자꾸 계약금 1,000만 원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중개 실행을 한참 뒤로 연기하다 그런 현장들 나오니까 은근히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서 누가 해라고 했는데 아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 전략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고요. 자, 슥 봤으니 이제 하나씩 수업 시간에 퍼도록 합시다. 하다 못한 거는 4월 3일 다람쥐 방송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혹시 제가 분양권 전문 강사도 아니고 하니까 좀 미흡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주말에 뵐게요. 감사합니다.